네, 다음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홀드 명령어가 무엇인지 이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처럼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x 변수. 우리는 소문자를 썼는데 교재처럼 대문자를 써보겠습니다. 라지 x 1 띄우고 2, 3, 4, 5, 6, 7. 그리고 y1 데이터는 0, 0.48, 0.84, 1, 0.91, 0.6, 0.14. 그 다음에 플롯 x, y, 1 이렇게 하면 이제 그래프가 하나 그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는 마찬가지로 똑같은 x에 y 데이터만 바꿔보겠습니다. y 데이터는 0.2, 0.5, 1, 0.84, 0.6, 0.32, 0.09. 마찬가지로 플롯 x, y, 2. 이런 식으로 그래프 하나, 또 그래프 하나.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코드를 임의로 작성을 했는데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동시에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플롯하고 그 안에 두 개의 데이터, 두 쌍의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동시에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만약에 따로따로 이렇게 플롯 명령을 주게 되면 가장 마지막에 있는 플롯 명령만 이 그래프에 표출이 되게 됩니다. 이 그림에 표출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y1에 대한 데이터가 지워지고 두 번째 플롯에 대한 데이터가 덮어쓰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그대로 지워지고 두 번째 게 새로 그려지게 되는 방식으로 매트랩에서는 출력을 하기 때문에 두 개의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독립적으로 타이핑을 했다. 그럼 이 두 개 독립적으로 타이핑한 이 두 그래프를 하나의 그래프로 동시에 나타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홀드라고 하는 명령어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 뒤에 홀드 명령어를 치게 되면 이 첫 번째 그래프를 지우지 말고 표출한 상태로 유지하라, 디스플레이한 상태로 유지하라 라고 강제로 명령을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시키면 첫 번째 그래프를 홀드, 유지한 상태에서 두 번째 그래프를 같이 그려라 라고 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래프 뒤에 홀드,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 플롯을 해주게 되면 첫 번째 그래프 위에 두 번째 그래프가 그려지고, 만약에 홀드하고 또 다른 그래프 하면 또 다른 그래프가 겹겹이 그려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콜론이라고 하는 세미콜론은 아까 명령어의 끝에 이제 적어서 이 값을 출력하지 않아도 되게끔 만드는 게 세미콜론이라고 했는데, 콜론은 값을 연속적으로 입력할 때 우리가 손쉽게 입력을 하게끔 도와주는 그런 이제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맨드 윈도우에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x라고 하는 변수에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1부터 10까지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총 10개의 숫자를 직접 타이핑을 하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 혹은 1부터
1000까지의 수를 입력을 하겠다. 그러니까 x에 우리가 입력을 주는 게 1부터 10까지는 조금만 시간을 들이면 일일이 입력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x라는 변수에 1부터 100까지 혹은 1부터 1000까지, 아니면 x의 짝수인데 2부터 1000까지 어떤 값을, 연속된 값을, 무수히 많은 값을 입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손으로 일일이 타이핑을 하게 되면 무수히 많은 시간이 이제 소모가 될 텐데,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콜론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 입력하는 방식을 제가 다른 방식으로 해보면 1 콜론 10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부터 10까지 1씩 증가하게 입력을 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1 콜론 5, 그러면 1부터 5까지 1씩 증가하는 값을 저장하라 라는 뜻이 됩니다. 기본이 1씩 증가하는 방법, 그 방식이어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를 더 풀어서 쓰게 되면 시작은 1, 끝은 10, 이 사이는 1씩 증가를 시켜라, 이런 명령어로 더 정확하게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씩 증가를 하는 게 아니라 1부터 10까지인데 2씩 증가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1 콜론 2 콜론 10 하게 되면 1부터 10까지 얼마씩? 2씩 증가하게 값을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1, 2 증가하게 되면 3, 3에서 2 증가하게 되면 5, 5에서 2 증가하게 되면 7, 7에서 2 증가하게 되면 9. 근데 9에서 2가 증가하게 되면 11이 되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10까지 입력을 하는 건데, 여기서 10은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10은 입력이 안 되고 11도 마찬가지로 입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10보다 같거나 작은 수인 9까지만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 2, 10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홀수를 저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손쉽게 100까지 입력을 하겠다. 그러면 1 콜론 2 콜론 100 하게 되면 홀수 1, 3, 5, 7, 9, 11, 13 이런 식으로 가서 99까지에 대한 홀수 값을 자동으로 손쉽게 순식간에 입력을 변수에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콜론을 쓰게 되면 1씩 증가하게 하고 1000, 만, 정말 매우 빠른 속도로 만 개의 데이터를 x라고 하는 변수에 순식간에 저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래프 그리기 기초가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나중에 이제 내용이 나오면 할 것이고, 일단은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용한 것 중에 하나가 3차원 그리기가 있습니다. 3차원 그리기는, 이거는 예시를 그대로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치 해석을 하는데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매트랩을 이용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될 수 있어서 참고를 할 수 있는 차원에서 3차원 그리기를 이제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3차원 그리기를 하기 위해서 새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커맨드 윈도우, 명령창에 일일이 입력을 해도 되지만 조금 불편한 면이 있어서 저는 스크립트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와 똑같이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교재에서 이 파이,
pi는 무엇을 뜻하냐? 파이썬에서 파이는 수학에서 이 파이를 뜻합니다. 3.141592 이 파이를 뜻하고, 파이는 라디안의 값을 이제 가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라디안 단위를 가질 수 있다라고 봤을 때 파이 라디안은 디그리로 180도를 뜻합니다. 어쨌든 매트랩에서 pi는 수학에서의 파이, 우리가 수학 시간에 많이 봤던 파이 3.141592라고 하는 값을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 나누기 20, 그 다음에 15 곱하기 파이, x는 코사인 t, y는 사인 t, 플롯 3 x y t.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세 번째 코드이기 때문에 3. 실행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3차원 나선형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t라고 하는 값, y z축, t는 여기서 z축, 제3의 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 x는 x축, y는 y축, 그 다음에 z축, 이렇게 3차원 그래프를 그리는 명령어는 플롯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 y, z 이 순서대로 변수를 입력하게 해주게 되면 3차원 상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t 값이 이제 점점 증가함에 따라 x와 y에서 이제 이런 나선형 그래프가 그려지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선형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고, 매트랩이나 옥타브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3차원 그래프를 원하는 시점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참고 삼아 이제 교재에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라 그냥 가볍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3차원으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그리드라는 명령어를 쓰게 되면 격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쉬, 서프, 컨투어, 다양한 이제 명령어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메쉬라고 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깊이 이해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와 y 변수를 만들 건데, 메쉬 그리드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0.2 간격으로 메쉬 그리드를 x와 y에 저장을 하는 명령어를 이제 만들어주고, 그리고 z는 x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y의 제곱이라고 하는 수학식을 이용해서 z라는 값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쉬 x, y, z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임의의 3차원 그래프를 이제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메쉬 그리드라고 하는 것은 x와 y를 이렇게 격자를 그릴 수 있는 데이터 포인트를 짝을 지어서 저장을 시키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이 점에 대한 z 값을 계산을 해서 3차원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메쉬라고 하는 거는 그물인데, 보시면 그물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선과 선이 이런 식으로 교차가 되는 방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를 이제 메쉬 3차원 메쉬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이제 서피스 표면이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가 있는데, 메쉬 대신 surf라는 명령어를 쓰게 되면 보면은 그물인데, 그물과 그물 사이, 선과 선 사이가 이렇게 어떤 면으로 이제 표면으로 이렇게 채워지게끔 만들어 주는 거는 이제 서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쉬와의 차이점은 선과 선, 이 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을 채워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컨투어가 있는데, 컨투어는 여러분들이 이제 따로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 그래프를 우리가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옥타브도 유사한 방식으로 저장을 할 수 있는데, 일단 매트릭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 저장 아이콘, 피규어 저장이나 파일, 이걸 누르게 되면 파일, 여기에 저장 누르게 되면 우리가 저장을 하고자 하는 폴더, 현재 폴더에 기본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피규어 번호 입력을 해주면 피규어하고 .피규어라고 하는 확장자로 저장이 됩니다. 이 .피규어라고 하는 확장자는 매트랩에서 실행시킬 수 있는 파일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이 피규어가 매트랩에 저장이 되고, 보시면 여기 폴더 설명란에 우리가 다양한 스크립트 .m파일이라고 하는 스크립트 파일을 지금까지 저장을 했는데, 여기에 매트랩 피규어 파일이 하나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아까 만들었던 피규어를 그때 우리가 그림 파일 열듯이 이제 실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피규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지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많이 우리가 쓰고 있는 JPG 이미지를 선택을 하게 되고 저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매트랩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그 이미지 실행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는, 혹은 뭐 핸드폰이나 다른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열어볼 수 있는 이미지 파일로 이 피규어가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폴더에 이런 식으로 이미지 파일이 저장이 되고, 이것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다양한 편집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이미지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뭐 여러분들이 PPT나 아니면 워드와 같은 문서 작성 프로그램에 이 그림을 넣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턴 프로젝트나 아니면 각종 실험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를 그래프로 보고서에 넣을 수 있게 됩니다. 2차원 그래프도 넣을 수 있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3차원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만든 PPT나 워드, 한글 파일에 추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시간까지 매트랩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설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트랩을 이용해서 어떤 숫자를 변수에 저장하고 행렬을 이제 생성을 하고, 그 행렬 데이터를 그래프로 그리는 내용을 이제 보았는데, 그러면 매트랩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프로그래밍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이란 그런 무엇인지 이제 보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기능을 하는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드는, 자동으로 어떤 결과를 표출하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결과를 표출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만드는 순서가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개발 순서를 보면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위한 알고리즘을 작성을 한다. 맨 처음에는 알고리즘, 다른 말로 그냥 수학식을 우리가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스크립트 파일에서 x는 뭐 1, 2, 3, 4 이런 식으로 적고,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 뭐 x 더하기 y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수학식을 정의를 하는 거를 뭐 알고리즘 작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종합된 동작을 하도록 모듈 혹은 함수라고 부르는 작은 부분으로 분할을 한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 이런 간단한 알고리즘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 프로그램의 스크립트 파일의 크기가 매우 방대하다, 그러면 이거를 하나의 파일로 만들기보다는 중복되는 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x 더하기 y가 반복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반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똑같은 부분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들만 모아서 그냥 하나의 독립된 어떤 파일 혹은 모듈이라고 하는데, 어떤 모듈을 만들어서 이거를 중복으로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듈을 만들어서 이거를 그냥 하나만 만든 거를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훨씬 더 간략하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주 방대한 코드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듈화, 함수화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관련 실습 예제가 나오면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생성하기 위한 구조도 또는 흐름도를 이용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뭐 첫 번째 a는 1, 그 다음에 두 번째 b는 1, 그 다음에 세 번째 a 더하기 b를 하시오. a에 1을 입력하고 b에 1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b를 하시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우리가 이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를 눈으로 사람이 직관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도 혹은 흐름도, 이거는 흐름도라고 하는데, 흐름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버깅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데, 디버깅이라고 하는 거는 버그, 벌레를 찾고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버그를 찾는다. 버그의 다른 말은 오류. 그러니까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오류 메시지를 띄우면서 프로그램이 멈추게 되는데, 이 오류 메시지를 없애는 과정을 디버깅, 벌레를 잡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매트랩에서 발견되는 오류의 종류는 구문상 오류, 그러니까 괄호, 쉼표를 생략하거나 명령어의 철자를 틀릴 때 발생한다. 그리고 실행 시간 오류, 수학적인 표기 방법이 조금 부정확하거나 뭔가 잘못되었을 때 실행 시간이 이제 실행이 멈추지 않고 결과를 출력하지 못하고 무한정 시간만 흐르게 되는 그런 오류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구문상 오류, 다른 말로 문법 오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틀리는 거는 철자를 틀리는 거.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를 썼었는데, 예를 들어서 플롯이 아니라 펫, 즉 이 철자를 빠뜨리고 명령어를 치게 되면 이거는 매트랩이 알고 있는 명령어가 아니기 때문에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게 됩니다. 한번 예시를 보면은 x는 1, 2, 3, y는 4, 5, 6 플롯 x, y 하면 xy 그래프가 그려지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플롯이 아니라 실수로 펫이라고 적게 되면 정의되지 않은 함수 또는 변수입니다. 오류 발생, 오류. 즉 철자가 틀렸죠. 글자를 하나 빠뜨려서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철자가 틀릴 때 오류가 발생되는 이런 구문상 오류, 문법 오류가 가장 대표적인 오류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디버깅에서 버그를 찾는 과정을 오류를 없애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이 버그에 대한 유래는 실제로 예전에는 컴퓨터가 이런 복잡한 그런 전선의 복잡한 연결로 이루어진 기계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선 사이에 어떤 나방이 끼어서 이 옛날 마크 II 컴퓨터라고 하는 이 엄청 거대한 컴퓨터가 오작동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나방이 끼어 있었던 것이고, 이 나방이 이 컴퓨터에서 출력되는 결과물에 오류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즉 벌레가 오류의 원인이 되었다. 버그가 오류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이 버그를 없애는 과정을 우리는 오류를 없애는 과정이다 라고 해서 디버깅이라고 하는 용어가 탄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 벌레 때문에 오류가 발생했던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버그를 잡는다, 버그를 없앤다, 즉 오류를 없앤다 라는 단어가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교시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다음 교시에 이어서 다음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